안녕하십니까, 이수님입니다. 오늘 방송 제목은 독일 연말까지 공자학원 퇴출시킨다입니다. 방송에 앞서서 아직 이수님TV에 구독을 안 눌러주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중국의 공자학원에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공자학원에 대해서. 그러나 중국의 공자학원에는 공자가 없습니다. 공자학원에 공자가 없는 공자학원입니다. 지난 1966년부터 76년까지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이 있었습니다. 문화대혁명이 있었던 까닭은 모택동이 사회주의 국가 중국을 건국했지만 모택동의 리더십 부족으로 계속 이진으로 후퇴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그 권력을 다시 찬탈하기 위해서 그 부인인 강청과 사인방이 함께 그 문화대혁명을 일으키면서 모택동이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수많은 지식인들이 다 끌려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많이 죽임을 당하고, 또한 경제 사정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때라 굉장히 굶어 죽기도 많이 하고, 또한 10년간 초, 중, 고 학교, 대학 등 모든 학교가 폐교를 함으로써 학생들이 모두가 홍위병이 되어서 모택동의 지시에 모두들 순종하면서 광란의 10년 시기가 그렇게 10년 동안 그렇게 힘들었던 중국의 10년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공자와 유교도 이때부터 중국에서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렇게 탄압받고 중국에서 사라졌던 공자가 지금 공자라는 이름이 지금 되살아나서 지금 세계의 각 학교에 이제 공자 학원이 설립을 하게 되었는데, 이름만 공자지 사실은 공자는 없고, 공자 학원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이념 확산과 또한 스파이 양성소라는 이제 그런 곳으로 이제 서양에서부터 이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공자 학원에는 공자는 없고 중국 공산당만 있다, 이제 이러는 것입니다. 중국 공자학원에 대해서 중국의 개혁파인 바오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32년생입니다. 이분이 이제 중국이 전 세계로 수출하는 공자학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공자와 그 교리에 대한 도축장이다. 공자학원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공자 대신에 공산주의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 학원이 아니라 공산주의 학원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작가이자 활동가인 이 바오퉁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개혁국장을 지냈고, 1980년도부터는 중국의 전 총리 짜오지양 총리의 정책 비서관을 역임한 최고의 정부 관리였습니다. 덩샤오핑 체제에서 시장 개혁과 개방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1989년도에 체제 전복과 기도, 반혁명 활동 혐의로 기소가 된 이후에 1992년도에 징역 7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니까 중국에서는 굉장히 깊이 인물이지만, 우리 서방이나 자유주의 국가에서 말할 때는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체제를 바꾼다면 이런 인물이 굉장히 곽강받는 그런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세계 각국이 이제 중국 공산당과 유대 관계를 맺어온 가장 큰 이유는 주로 이제 경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중국이 시장이 워낙 넓고 국가가 넓기 때문에, 또 경제가 굉장히 아주 도약적으로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그런 유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세계에서 이제 중국과 교류를 하기를 그동안 원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은 이제 투자나 무역 등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에 각국에 대해서 공자학원과 1대1로 등 교육과 개발 사업으로 포장한 침투 공작을 승인받아 왔습니다. 독일의 경우도 이제 공자학원이 중국 공산당의 주된 침투 경로가 됐다고 밝혀졌습니다. 공자학원은 각급 학교로 이제 진출하여서 중국어와 중국 문화 전파기관에 간판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공자학원은 공산주의 이념을 선전하고 스파이 양성과 집결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공자학원은 학술기관을 표방하지만 중국에서 벌어지는 인권 탄압이나 또는 종교 박해 등에 대해 자유로운 탐구와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 곳입니다. 공자학원 측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 162개 국가에 1000여 개 이상의 공자학원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독일에서는 2005년 7월에 베를린 자유대학교 내에 이제 공자학원이 최초로 설립이 된 이후부터 독일 전역에 20여 개 학교에 공자학원이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8월에는 독일 동북부의 슈트랄준트 대학의 대학 내에 이제 공자학원이 개원을 했는데, 이때 개원식에는 메르켈 독일 총리가 참석했습니다. 이 총리로서는 최초로 이제 독일 메르켈 총리가 이 개원식에 참석을 한 것입니다. 독일 정부가 공자학원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도에 당시 독일 정부는 이제 중국과 독일 양국 간의 관계 강화를 굉장히 희망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공자학원은 중국 공산당의 산하기관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공산당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산하기관이 이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영향 확대를 위한 교두보 역할 이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 정부와 직접적인 그런 이 공자학원을 통해서는 직접적인 교류를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공자학원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독일 내 언론과 시민사회가 강한 의심의 눈초리를 내비쳐 왔습니다. 왜냐하면 공자학원이 순수한 학문기관도 아니고 중국 공산당의 이념 확산과 그런 것만 지금 역할만 하고 있으니, 독일에서도 이제 공자학원의 실체를 파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 7월에 독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일간 신문인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의 차이퉁은 공자학원 질의를 받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기사를 썼습니다. 이때 같은 달에 이제 괴팅겐 대학에 개원한 공자학원을 둘러싼 논란을 진단을 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제 공자학원이 독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이념, 종교 등 사회 각 분야 전반에 침투하도록 도와주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 측은 공자학원이 학술기관을 표방하고 있지만 오히려 독일 대학의 학술적인 독립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 공자학원은 중국 공산당 교육부 지침에 따르고 공산당의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서 이제 보면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직접 이제 받는 세계의 공자학원은 트로이 목마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2018년도에 시진핑 중국 총서기가 이제
공자학원의 목적에 대해서 처음으로 밝힌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뭐라고 했냐면 세계로 뻗어나간 공자학원이 정치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문화 구축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이제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중국 특색의 사회적인 문화 구축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2020년도에 2020년 올해죠. 올해 말까지 서방의 각 학교의 공자학원은 중국과의 협약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은 가장 강력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올해 말까지 미국의 모든 학교에서 공자학원을 퇴출시킬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독일도 공자학원에 대해서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 이제 협약을 체결한 독일 함부르크 대학은 2020년 올해 12월 말까지 공자학원과의 협약을 종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독일에 있는 각 다른 학교들도 이제 그 공자학원과의 그 협약 종료에 이제 그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지금 공자학원이 23개 대학과 초중고에 있습니다. 이 한국의 대학에서도 지금 우리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이 대학의 공자학원에서 그 공산주의 이념 확산과 또한 그 스파이 양성에 매진을 하고 있는 이런 공자학원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대학들도 좀 어떤 행동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공자학원이는 이런 기관을 통해서 정말 중국의 문화와 어떤 중국어를 가리키는 그런 것을 넘어서 완전히 공산주의 이념 확산과 스파이 양성을 하고 있는 곳이라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당장에 그 공자학원을 퇴출시켜야 하지 않을까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한다기보다는 각 대학이나 각 학교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대학 23개 대학과 초중고 학교 공자학원과 공자교실이 들어와 있는 이 해당 학교에서는 더 이상 공자학원을 방치하지 마시고 하루빨리 그 협약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서방 세계 모든 나라에서 지금 공자학원을 퇴출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는 그대로 지금 방치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수님 TV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